알거나 알 수 있을 날부터예요. 입주를 하면 알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입주 개시일부터.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렇지. 여기에서 그 알거나 알 수 있다는 인지의 얘기래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몰랐다 몇 년 동안. 안 돼요. 그건 할 수 없다. 그럼요. 현황상에 있는 상태로 인수하시는 거잖아요. 현실 상태랑 개념이랑 별건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들어왔다. 그런데 방 하나를 한 번도 문을 열어본 적이 없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제 말씀하시다가 제가 이제 중개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임대인들은 아까 그 보증금이 시세가 많이 올랐다 이런 걸로 반복적으로 계속 임차인을 바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것들로 인해서 또다시 투자를 하시고 이러한 관점으로는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빼야 되니까 되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집이 가장 마모가 심할 때가 이사할 때예요. 들어오고 나갈 때 이 바퀴 굴리고 하면서 그때 제일 많이 파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임차인이 되게 깔끔하게 잘 쓰시는 임차인이 살고 계시면 주인한테 조용히 얘기해요. 임대를 더 놓으실 거면 그냥 이 임차인 그냥 끌고 가시라고. 그게 본인한테 더 유리하시다고 이런 얘기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했을 때는 뭐 당연히 빼주고 다시 세입자를 받아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인을 뭐 재연장을 한다거나 증액하고 한다거나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임차인이 어떠신 분인지 직접 가서 보지 못하시면 저희들을 통해서라도 그 임차인이 어떻게 살고 있냐 이러한 정도는 조금 먼저 확인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기존의 임차인과 연장 쪽으로 가시는 게 본인한테 본인의 집을 깨끗하게 보존하시는데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전 기분 나쁜 게 사실 하나 네. 있어요. 임대를 하다 보면 사실 법정갱신이라는 걸 안 하게끔 네. 해줘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데 바빠 죽겠는데 네. 그 2년째 날짜 이렇게 어떻게 체크하냐고. 근데 그냥 후딱후딱 다 넘기대 그냥. 네. 임차인들이 또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중간에 이제 중개사님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일일이 체크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얘기를 하셔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집을 임차를 하실 거잖아요. 근데 임차를 하다 보면 들어가서 임차란 뜻은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 그 역할이야. 아까 6억짜리 빌려서 아니 들어가실 그러니까 거라면서요. 지금 다시 포인트를 잡아주려고 어. 했어. 아, 보시는 분들도 임대인의 왜냐면 임대 임차 그치. 용어가 헷갈릴 수 있어 소비자들은. 그럼요. 예. 임대인의 집을 빌려서 임차를 들어가는 건데 이 수리를 어디까지 내가 하고 살아야 할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범위는 임대인한테 수리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곰님은 얼만큼 요청하세요? 저는 요청 안 해요. 그냥 뭐 딱 들어가시면 네, 다 요청 고치셔서 웬만한 도배들 같은 거는 하고 그냥 음. 제가 좀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요. 2년 살더라도 막 임대인이랑 막 트러블 있는 게 싫더라고. 불편하더라고 나 그 말하는 게. 그러면 제이님 얼만큼 고쳐주실 거예요? 일단은 원상 회복하고 나가셔야죠. 쓰레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마모되거나 뭐 시간이 지나서 소모성 뭐 이런 것들이야 감내를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청소하다가 그 걸레 바지를 다 깨 부셔 놓는다든지 특히 강아지가 네. 물어뜯어서 그런 경우 많아요. 그치. 네. 바닥을 한두 군데 이렇게 조금씩 떨어뜨려 갖고 상처가 나면 괜찮겠는데 뭘 한 짝을 드러낸다든지 그렇지 그런 것들은 육안으로 그냥 하셔야죠. 확인이 되니까. 결로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긴 집들이 많잖아요. 그건 어떻게? 이게 임대를 놓을 때 또 중요한 게 정상적인 부부가 살아야 환기도 좀 시키고 하더라고. 이게 또 남자만 사는 집에다가 임대를 놨어. 네. 그랬더니 남자끼리 사랑하는 집? 아니 그러니까 왜 오바하세요? 집이 없으시구나. 남자 하나에다가 자식들이 있는 집에다가 임대를 놨거든요. 환기를 일절 안 시킨 거예요. 2년 뒤에 집 빼려고 가봤더니 그 발코니 이쪽에 곰팡이가 세상 천재 난 그런 거 처음 봤어 진짜. 새 집을 임대를 했는데 와 진짜 기절한 줄 알았어. 그럼 뭐예요? 누구 가시래요? 이거는 임차인 과실이에요. 임차인 법률적으로 따지시면. 법률적으로? 네. 그래서 네. 제가 이거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물 뿌려놨더라고. 닦는다고 빗자루로 이렇게 닦입니까? 근데 또 싸워야 되잖아. 그 피곤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들어오는 사람 기분 좋게 해주고 또 싶고 물어보니까 뭐 페인트 가게 불러가지고 하는데 얼마 안 들더라고. 근데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트에서 페인트 사다가 제가 다 칠했어요. 그럼 바로 배어 나오지 않나요? 마트에서 사시면? 왜 뭐가 요즘에 배워요? 그런 거 많잖아요. 많아요? 곰팡이 제거제 이렇게 그치. 사서 뿌리는 거 있는데요. 제 경험에서 옛날에 제가 경매로 매입한 집을 그렇게 곰팡이가 되게 심해가지고 그 제품을 사서 뿌렸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락스를 스프레이 통에 넣어갖고 더 뿌렸거든요. 아. 다 락스도 아, 그래요? 돼요. 네. 락스 그러니까 돼요? 혹시 그거를 꼭 구매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차라리 락스를 약간 희석을 하셔가지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뿌리시면 근데 돼요. 예전에 어떤 분 모르는 임대인분이 그냥 흰색으로만 칠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색이 번져요. 흰색 페인트를 그냥 발라주신 거예요. 네, 근데 네.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다 그대로 네, 앞으로 네. 다 나오더라고요. 그 처리하셔야 돼요. 음. 곰팡이 처리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임대를 자주 하면서 뭐 노가다 실력만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것도 뭐 네. 겪어야 그렇죠.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러면 제가 매수자 입장에서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그 아파트가 그렇게 결로가 많아요. 그러면 그건 매도인이 해주셔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그 해주실 건가요? 때에 따라 틀리죠. 예를 들어서 잔금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거를 확인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계약을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틀려지긴 그렇죠. 하겠지만 예, 맞아요. 그 잔금 치르고 난 이후에 그 현상을 파는 제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삿짐이 사실 빠지지 않고서는 음.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매수인 물론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약하는 단계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그 부분에 부분들은 짚어야 대해서 되는 예. 거고. 그런 걸 뭘 모르시는 집회해요? 뭘 분들이 집회하는 많아요. 얘기야? 그러니까 아, 육안으로 매수하시는 보이지 입장에서 않는 하자에 그런 대해서 걱정이 어떻게 할 있으시면 거냐 뭐 어떻게 이런 할 얘기인 거죠. 건지에 대해서 해서 네. 아 뭐 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근데 우리 곰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것 아니, 같아요. 뭐 어떡하라는 얘기 그럼 안 해주겠다는 거야? 글쎄 그거는 뭐 제값을 주신다면 뭐 또 웃기고 생각을 있네. 해봐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팔고 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결로뿐만이 아니고 뭐 근데 어디에 일반적으로 뭐 결로 기준이- 가지고는 계약상에 뭐 크게 문제까지 일단 가는 그것도 경우는 드문 뭐 하자라면 거예요. 하자일 수 네. 있겠는데 예. 그냥 그 법은 그렇지 않잖아요. 법은 민법에 이제 580조랑 582조에는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집을 잔금을 치렀어도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건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집 잔금을 치르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자를 알은 날로부터 6개월이란 말이야. 이건 임대인 돈도 있으면 강남 아니 18억짜리 아니 집 팔면서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잔금을 치른 지 1년이 됐어. 그런데 그때 1년 후에 인지를 했어. 오케이. 그러면 1년 그때부터입니다. 인지부터 6개월? 예. 아니에요. 에이. 알거나 알 수 있을 날부터예요. 네. 입주를 하면 알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입주 개시일부터 이렇게 그리고 그래요? 또 하나 뭐냐면 그렇지. 여기에서 그 알거나 매도가- 알 수 있다는 인지의 얘기래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몰랐다면 1년 동안. 안 돼요. 예. 그건 할 수 없다. 그럼요. 현황상에 있는 상태로 인수하시는 거잖아요. 현실 상태랑 개념이랑 별건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들어갔다. 그런데 방 하나를 한 번도 문을 열어본 적이 없다. 그럼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죠. 그러니까 당신은 그 방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그리고- 생활이라면 하자가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그리고 거예요. 여기의 누가요? 기준은 봐요. 그렇게 자, 오케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잠깐만요. 네. 여기에서 결로 갖고는 얘기를 할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결로는 그 결로의 범위가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거를 매도인이 안아야 될 책임인지 아닌지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태를 모르고서는 이거에 대해서 논할 수 없는 얘기예요. 할 얘기가 이거는- 있어 지금. 어. 이거는 네. 자의적 판단 무조건 소송이에요. 하자면요. 네. 거의 하자고요. 1년이냐 2년이냐 기준점은 판사가 판단 내리는 거죠.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거를 그 인지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그 인지 시점을 1년이냐 2년이란 개념. 그러면 6개월은 괜찮고 3개월은 안 되고 저기 1년 안 되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뭐 그렇게 판사의 생각을 그렇게 뭐 크리티컬하게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 아까부터 없어요. 자꾸 영어 쓰는데 뭐야 크리티컬은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몰라. 그럴 필요가 없어. 야, 없는 야. 게 뭐냐면 오들이 크리티컬이 무슨 뜻이야? 판사의 몰라서 물어봐서 그래. 생각은요. 판사의 생각은 일단 상식에서 출발하거든. 아, 자, 그래서 음. 대부분의 판결은
약자 편에 들기 때문에 대부분 판결은 그렇게 나더라고 부동산 관련. 아니 그러면 집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소송까지 너무 가는 지나친 거지. 매도담보 여보세요. 책임 별로 없는데. 지금 우리가 1년, 2년, 3년 뒤에 그 하자를 어떻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상식선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인지시점이라는 거는 상식 수준이야. 상식에서 알 수 있었을 그 개연성에 대한 시기를 얘기하잖아요. 아니, 너무 많이 법은 못한 얘기야. 달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시는데. 이분은 그러잖아요. 지금 아까 잔금 치렀는데 내가 요거 추진 잘린이다 이거지. 내가 볼 때 18억짜리 집 안 가지고 있어. 아니 그러면은 집 팔아놓고서는 그 판집이 하자가 그럼, 있을지 말지 그걸 언제까지.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래야 된다는 소리인데 어느 정도 딱 그게 있어야지. 아니 현실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중개도 하고 있지만 매도담보 책임 갖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는 아주 드문 매도담보 케이스고요. 책임이나 하자담보 책임이. 예, 그런 케이스는 아주 드문 케이스고 그거는 정말 중대 하자 갖고 소송까지 가지 일반적인 케이스는 계약서를 쓸 때 어느 정도 가격으로 조율을 하든 그게 발생했을 때 매도인이 그거를 일부 보수를 해주든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매수인 입장에 중개업자를 괴롭히면 되겠구나. 네가 책임지라고. 아이, 아니지 무슨 계약서를 말도 안 쓸 되는 때 얘기를 체크해야 해요. 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중개업자 요새 어. 그런 거 되게 많아. 그 전 임차인이 살다가 그 나갔어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 근데 안방 화장실에 비데가 고장난 걸 얘기를 안 한 거야. 나한테 고쳐달라 그러는데 나 미치겠는 거지. 전 임차인이 지가 사사가 고장냈을 거 아니야. 고장났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안 되니까 해달라 그러고 진짜 나한테 물어내라 그러고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아니,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이 전세 임차인이야? 월세 임차인이야? 전세였어요. 네. 전세 똑같죠? 아니 들어오신 지 언제 그 시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가 거론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얘기가 나오면 아니 들어가서 다음날 얘기 오더라고. 고장나 있다고 고쳐달라고. 진짜 저 인대는 쓰레기야. 왜요? 아니 고쳐주면 되지 좀 그걸 몇 푼 한다고 출장비 5만 원 해가지고 10만 원 이내는 데서 고쳐주지 걸 아니, 근데 쫀쫀하게 그게- 말이야. 아까부터 저 사람 이상해 임대인 저거. 개도 못 길러라. 애들 많으면 안 된다. 이상한 임대인이야 저 임대인. 쓰레기야. 아니 왜 아니 그래?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고장 났으면 고장 났다고 얘기를 해주고 얘기해줘야죠. 그런데 얘기 안 하고 이사 나갔어. 잔금 다 받아갖고. 그러면 또 이 타이밍에 또 중개업자를 줘야 되는구나. 아니야 여기에서 생각하실게요. 그 비대가 얼만큼 고장 나느냐에 따라서 임대인이 고쳐야 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네. 그 안에 노즐도 막히고 네. 그 모터가 뭔가도 이상하고 해서 그럼-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딱 뭐가 있냐면요. 그 비대가 원래 설치됐었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옵션인지 연식이 아닌지. 얼만큼 됐는지에 따라서도 얘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 진짜 이 예. 중개업자도 이상한 중개업자야 진짜. 아까 현시설물 상태 계약했다며. 네. 그럼 비대가 있었을 거 아니야 현실물 상태라면은. 그렇다면 정상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제가 화난 임차인 말씀드린- 설정이야. 제가 네. 나 화난 임차인이야. 지금 보자고. 그럼 비대 있었으면 비대 현실 상태 계약했다며. 그리고 아까 그 다음날 그랬다며. 그럼 아니 아까 그러면 보수를 해드려야죠.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중개를 잘못했네.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그 보수를. 임대인이 하실 건지 종전 임차인이 해야 되는 건지가 얘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하고 관련된 비용이 종전 얼마 임차인은 나오는 거냐에 따라서 그분이 얘기가 설치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왜 나한테 전화하냐고 그거를. 그걸 집주인한테 전화해. 누구한테 전화해? 아니 중개사가 다 알아서 전 임차인 빼고 맞아, 들어온 맞아. 사람 맞추고 다 했잖아. 난 가서 보지도 근데 않았어. 선생님 오래됐잖아요. 선생님 비대가 이제 원래 설치해서 임대를 아니 하셨으니까 쓰다가 고장 보수할 때가 냈으면 됐어요. 고쳐놓고 갔어야지. 아 쫀쫀하게 말해. 건물 짓는다는 사람이 말이야. 아니 중개사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전화 오게 하고 아, 그래? 여기에서 하나 체크하실 게 있어요. 그 전 임차인한테 네. 받아가지고 고쳐놓고 가라고 하던지. 선생님 혹시 계약서 쓴 거 기억하세요? 확인 설명서 뒷칸에 정상 하고 이거는 인도일 기준으로 정상으로 인도하기로 한 거. 아 그러면 중개업자가 잘못 체크했구나. 아니죠. 임대인이 정상으로 체크했다며.
아니죠. 정상으로 체크할 때 인도할 때 그렇게 해드리고 혹시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상으로 보수를 해드리겠다라고 하고 저희가 확인 설명 사인을 여기서 받거든요. 약간 정리해야 될 건 그럼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은 잘못이 없네 나는. 없죠. 전혀 없죠. 그러니까 화내실 필요 화가 없어요. 내네요. 안 고쳐주잖아 저 임대인 전화했더니. 아니에요. 이 선생님이요. 지금 이거가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 내가 쓰지도 않았는 걸 내가 왜 고쳐주냐고. 아, 쓰레기네 임대인이. 어? 실상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치. 네, 많죠.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 걸음 딱 물러서서 생각하시면 되게 심플하게 해결되니까 이렇게 악덕 임대인? 약간 까칠한 왜 또 임차인. 내가 악덕이야? 이런 분들만 계시지는 않으니까 굳이 뭐 그 그렇지. 컨셉의 모든 임대인과 모든 임차인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분들은요. 다 감당하세요. 감당하시고 그 상황이 너무 애매하게 꼬였다. 이럴 때는 공인중개사와 잘 상의하시면 제일 좋은 해법을 드리니까 여기서 제일 나쁜 거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직접 전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완급 조절을 좀 감정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다 감정 싸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때 중개사가 중개를 잘하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전 임차인이 반, 저한테 새 걸로 바꿨으니까 반. 어차피 뭐 고장 나는 거 어차피 한 번은 고쳐줘야 될 거니까 네. 금방 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반 예. 이렇게 해가지고 15만 원 내라 그래서 줬어요. 예. 악덕 임대인 아니죠? 모르지. 현장에 내가 없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상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도 예. 임차하고 임대인의 생각이 틀리고 매도인이랑 매수인의 생각이 틀린데 그 중간에서 이 공인중개사들이 해야 되는 방향이 어려울 땐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